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사건을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법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다들 당황하시는데요. 오늘은 약식 기소가 무엇이고 이렇게 갑자기 약식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은 TV나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이 출석해서 재판하는 것인데 약식재판은 재판이 열리지가 않아요.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이거 벌금 얼마로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검사님이 구형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기록을 보고 검토를 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그럼 약식명령이 언제 발령이 되나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는 문자나 연락을 보내는데 그 직후 바로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인 벌금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자를 오늘 받았으면 한 달 이상은 걸리고요. 두세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기다리셨다가 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을 하면 그때 벌금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식명령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분납도 가능하니까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백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 솔직히 형편상 못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범죄의 경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연루가 돼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때는 환영유치라고 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약식명령은 사실 법원의 재판 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관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과 같거든요. 따라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거나 무죄를 다투고 싶을 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식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와서 송달받으시면 그때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돼요.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것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잘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식 기소를 했는데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에 약식 기소만 검토하는 판사님이 계시는데 검사가 보낸 기록을 보고 약식으로 할지 정식 재판으로 할지를 검토하고 만약 약식으로 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하는 거예요. 또 검사님이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정식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피의자가 반성의 여지도 없고 혐의를 부인한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처음부터 정식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그냥 혐의를 인정하는 게 전략상 나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벌금 약식 판결을 받고 끝나버리면 많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벌금은 국가에 내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가 되는 것은 없거든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고생도 좀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바로 약식으로 벌금에서 끝나버리면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피해자 입장에서 약식 기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범인이 강하게 처벌되기를 원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검찰이 약식 기소든 정식 기소든 어떠한 판단을 하기 전에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되고 고소인들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탄원서를 내거나 양형 자료를 내면서 강하게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약식 기소도 전과가 났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식 기소는 재판정에 서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형사처벌 받는다는 느낌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약식 명령을 받는다는 건 벌금형이 확정된다는 것인데 일반인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만 성범죄 등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성범죄나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범죄에 연루되어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정치재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그 죄의 종류나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벌금 전과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에 관해서는 사실 복잡하고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